안녕하십니까, 고비트입니다. 오늘 영상 비트코인 관련 아주 중요한 내용이니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지난달 11월 초 한 달 전에 미국 대선 때 올린 제 영상에서 비트코인 이전 사이클을 분석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어떻게 분석을 했었냐면요. 자, 그럼 비트코인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지난 사이클과 같은 상승이 다시 한번 이루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미 대선 이후 전고점을 돌파하고 최종 조정 전까지 이어진 상승 기간이 5주, 7주, 4주로 평균 5주 동안의 상승이 이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5주 다음 달 초반까지 상승이 이어질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영상에서 말한 다음 달 초는 12월 초입니다. 이번 주죠. 그리고 이전 고점을 넘기고 비트코인 사이클은 평균 5주, 맥시멈 7주 동안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왔던 겁니다. 그렇게 이번 주 비트코인의 주봉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이번 주 월요일 오전에 형성된 교수형 캔들입니다. 여러분, 이 교수형 캔들을 아시나요? 망치형 캔들 아니냐고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한 달 전 제가 고비트 마스터 클래스에 올린 내용입니다. 망치형 캔들과 교수형 캔들은 둘 다 아래 꼬리가 길고 몸통이 짧은 캔들입니다. 저점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망치형, 고점에서 나타나는 형태를 교수형이라고 칭합니다. 많은 분들이 하락 저점에서 이 망치형 캔들의 출현은 하락이 멈추는 형태인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상승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교수형 캔들은 어떤 의미인가요?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더라고요. 상승의 고점에서 나타나는 이 교수형 캔들은 하락을 의미하는 캔들입니다. 양봉, 음봉은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주봉 교수형 캔들은 강력한 사실 하락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비트코인 주봉 차트에서 이 교수형 캔들을 찾아보겠습니다. 24년 4월 첫째 주에 나타난 교수형 캔들입니다. 이때는 그 전전 주에도 교수형 캔들이 이렇게 나타났었죠. 21년 3월, 5월, 11월 고점에서 나타난 교수형 캔들입니다. 보이시죠? 그리고 2012년도 1월 고점에서 나타난 교수형 캔들입니다. 이 고점에서의 교수형 캔들은 하락의 1차 사인입니다. 21년도 차트에서 아주 좋은 예를 볼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차트는 비트코인 주봉 로그 차트입니다. 거기서 20년도 3차 반감기 부분을 보시면은 이렇게 3차 반감기가 20년도 5월 달에 끝나고요. 그리고 20년도 11월 달 미 대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인 19.8K를 돌파를 합니다. 돌파하면서 상승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셋, 넷, 4주 동안 상승을 하고 이런 박스권을 가졌습니다. 그렇기에 지금의 구간을 이 구간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제 생각은 지금의 구간이 이 구간이 아닌 이 고점의 구간일 가능성이 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 근거를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첫 번째 근거는 이 각 사이클별로 상승률입니다. 1차 반감기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 4,100%가 상승을 하고 2차 반감기 미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1,500%, 그리고 3차 반감기가 끝나고 나서는 240%로 그 비율이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반감기도 이전 사이클을 따른다면은 마지막 3차 반감기의 241%보다 줄어든 그런 비율이 나오겠죠. 그때 계산했을 때 당시에 나오는 가격은 110K 정도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지금의 구간이 고점일 구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는 일목균형표입니다. 지금 비트코인 오늘자 일봉 차트에 이렇게 일목균형표를 적용을 하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선은 일목균형의 후행 스팬이란 부분입니다. 이게 무슨 선이냐면은 이 앞에 있는 이 캔들 차트를 선 차트로 바꾸고 나서 그대로 26일 뒤로 옵셋을 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요. 이건 정말 좀 볼 때마다 신기한 부분인데요. 단지 26일 뒤로 이 차트를 옮겨서 어떤 걸 관찰하면은 이 후행 스팬과 이 캔들과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확인하는 부분입니다. 자, 올해 초에 쭉 상승을 해오고 73K 고점을 찍었던 이 부분 있죠?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캔들 차트를 26일 뒤로 옵셋시킨 이 후행 스팬이랑 봤을 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어디 부분이냐면은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이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과 데드 크로스한 게 포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가 연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여기 이 부분 있죠? 이렇게 골든 크로스. 자, 이 후행 스팬은 26일 뒤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캔들, 지금 이 캔들이 있는 부분에서 후행 스팬이 이렇게 캔들과 골든 크로스를 하는 그런 포인트가 포착된 겁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때부터는 캔들이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다는 그걸 의미합니다. 단지 이 캔들 차트를 26일 뒤로 옮겨서 캔들과의 골든 크로스, 데드 크로스를 체크하는 것 뿐인데 여기서는 골든 크로스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 포인트죠. 이 포인트에서는 데드 크로스를 하면서 이 캔들에서 발견됐죠. 그러면서 하락을 하는 그런 형태인 겁니다. 그러면은 자, 오늘자로 봤을 때 지금 이 오늘자 캔들을 26일 뒤로 보낸 후행 스팬은 이 부분입니다. 이 말은 가격이 앞으로 이 구간 동안에 92K에서 99K 안에 쭉 이 가격이 캔들이 머무르면은 이 후행 스팬은 이런 식으로 똑같이 움직이면서 이 캔들과 데드 크로스가 나겠죠. 그랬을 때 가격은 이렇게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가격이 99K를 넘어서 상승을 했을 때 이 후행 스팬도 이 앞에서 이렇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이렇게 보름 정도의 기간을 남기고서 변화가 있기는 합니다. 있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데드 크로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렇게 되면은 이 캔들도 한 이쯤에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음운 구름대 위에 있다가 음운 구름대 아래로 들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음운 구름을 다시 돌파한다기보다는 음운 구름 아래로 하락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일목균형으로 기간을 분석했을 때 앞으로 12일 안에 비트코인 가격이 99K를 넘어서 상승하지 않으면은 후행 스팬이 캔들과 데드 크로스하는 그런 연유로 해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제가 보는 두 번째 근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근거 하나는 이 비트코인 차트와, 오른쪽이 비트코인 차트고요. 왼쪽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입니다. 오른쪽은 비트코인 주봉 차트, 왼쪽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 자, 이렇게 봤을 때 아까 지금 유사하다는 부분이 이 부분이었죠. 21년도에 이 60K 고점 부분.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같이 움직이니까 잘 보세요 한번. 가격이 쭉쭉쭉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하다가 이때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락을 하다가 이 박스권이 멈추고 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비트코인은 3주째 상승을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죠. 약 한 3개월 동안 비트코인 주봉이 이런 식으로 60K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을 때 이 부분의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보시면은 어떤가요? 자, 여기서부터 이 부분부터 해서 계속 떨어졌죠.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이 어딘가요? 지금 이 포인트는 앞에서 언급한 그 교수형 캔들이 나타난 그 포인트입니다. 그 포인트부터 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쭉쭉쭉 하락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런 연유로 지금의 이제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요. 비트코인 주봉 차트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입니다. 같이 보시면은 23년도부터 쭉 상승을 해서 올해 24년도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올해 이제 3월 달부터죠. 지루한 진짜 박스권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그러면서 박스권이 이루어질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래도 계속적으로 약간 보합, 상승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죠. 트럼프 당선이 이제 되면서 상승을 할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이때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고점을 돌파한 이 순간에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최고치를 찍고,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이렇게 지금 최고점을 찍었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최고점을 찍고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 주봉 캔들의 교수형 캔들, 지난주 캔들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 주 주봉 캔들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하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형태는 21년도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계속 하락을 하고 비트코인은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던, 21년도 60K에서 횡보를 하고 있던 그때의 형태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부분에서 조금만 횡보를 하고 상승을 한다기보다는 이 부분이 고점이 될 그럴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다음 근거였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에 이런 식으로 VRVP, 비주얼 레인지 볼륨 프로파일이죠. 아래쪽에 있는 거래량을 이쪽 이 가격대 축으로 옮겨서 어느 포인트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됐는지, 이거는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니까 어느 퍼센테이지에서 가장 많은 그런 도미넌스가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거겠죠. 그러면 제일 지금 많은 부분이 이 부분 53% 정도 되는 이 부분이네요. 캔들로 따져도 이쯤이 되겠네요. 그랬을 때 여기까지 왔을 때 아마 반등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계속 여기서 좀 횡보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볼 수 있겠죠. 또 거기다가 추세선 작도를 해보면은 이런 식의 추세선 작도가 됩니다. 쭉 상승을 하다가 2주 전부터 이 추세를 깨부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에서는 조금은 횡보를 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럼 기간적으로 봤을 때 그 기간도 아까 앞에서 설명한 12일 정도, 1주, 2주 그 안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중첩되는 근거고요. 알트코인 도미넌스를 보면요. 자, 알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입니다. 알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차트를 보시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VRVP가 이 가격대 한 13%대에 조금 저항이 있을 수 있겠네요. 이런 고점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 바닥 있죠. 자, 이 바닥에서 이 8%대죠. 8%대에서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살짝 추세선을 깨고 8%를 깨고 상승을 한 스프링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리테스트를 하고선 쭉쭉 올라가는, 그리고 거기에 제가 항상 긋는 그 추세선 있죠. 추세선을 거보면은 지금 이런 형태인 겁니다. 어떤가요? 지금 알트코인 도미넌스는 아직 상승을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알트코인들 추세선 걷고선 이렇게 상승을 하는, 뭐 헤데라, 지금 알고랜드, 웨이브, 리플 지금 다 이런 형태죠.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다 상승을 하고 있죠. 스텔라 루멘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알트 불장은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지금 이 추세선 아직 넘지도 않았어요. 아마 다음 주, 다다음 주 그 기간 역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12일 정도 기간 뒤에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은 12일 뒤에 비트코인은 좀 더 하락을 할 확률이 높고 알트코인은 그때부터 이 추세선을 돌파하면서 아주 폭발적인 힘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이번 주봉이 완성되고 다음 주봉이 이 부분에서 하락을 할지 아니면은 좀 더 여기서 횡보를 할지 그 부분이 결정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지금 연관이 돼서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방향은 뭐냐면은 비트코인이 여기서 가격을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99K, 100K를 돌파를 합니다. 100K를 돌파를 하고 이 정도쯤이죠. 104K쯤이 갔다가 다시 이렇게 박스 안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하락을 할 가능성이 12일 뒤에 12월 20일 뭐 12월 18일 이 정도쯤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락이면 하락이지 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올라가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모든 급격한 하락은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린 다음에 그런 다음에 하락을 합니다. 그냥 이렇게 쭉쭉쭉 하다가 하락을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 이렇게 그냥 하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큰 급락으로 간다기보다는 충분히 이렇게 계단식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한테 좀 시그널을 많이 보내줘요. 하지만 우리가 캐치 못하는 거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렸다가, 그리고 이런 형태가 가장 많은 와이코프의 분배 구조입니다. 지금 이 부분은 21년도 차트에서도 볼 수 있는데요. 21년도 차트를 다시 돌아가서 보면요. 자, 이 부분이죠. 자, 지금 비트코인 일봉 차트고요. 21년도 당시에 비트코인이 계속 저항을 밟고 돌파를 시도하려던 가격대는 60K 가격대입니다. 60K 가격대에서 이렇게 하루 살짝 돌파를 하는 듯 하다가 하락을 하지만 그 하락의 깊이가 그렇게 깊지는 않죠. 왜냐면은 이 상승분의 힘들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눌리지만 그렇다고 해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60K를 트라이를 하죠. 여러분, 이게 어떤 형태인지 아시나요? 이런 부분은 스마트머니가 이미 벌써 이 부분에서 물량을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스마트머니는 이 부분에서 물량을 던지면서 가짜 상승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가격을 끌어올려서 이 고점에서 물량을 덜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캔들 있죠. 이런 캔들에서 큰 물량을 덜어내지만 워낙에 매수세가 좋기 때문에 스마트머니가 덜어내는 그런 물량의 크기와 그리고 이 시장이 매수하려는
왜냐면은 이때 보니까 60K를 넘어갈 것 같네. 그리고 지금이 떨어지네. 기회구나 하고선 이때 달려드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뭐 추세선 하나 그면은 아직 추세선 부분이니까 특히 이런 캔들에서는 굉장히 급격한 그런 거래량이 터지겠죠. 그렇게 하면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스마트머니들이 물량을 많이 던집니다. 그때 개미들은 그리고 작은 그런 투자자들이 이렇게 물량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런 힘 때문에 가격이 약간 반등을 합니다. 그러면 스마트머니는 여기서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이런 부분에서 아주 적은 거래량으로 가격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그러면서 다시 매수세가 붙죠. 그리고 이런 형태의 지금 도지 캔들이 나타나죠. 이 도지 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여기서 물량을 던지는데 계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겁니다. 여기서 딱 보면은 이런 식의 지금 추세선이 지켜졌고 그리고 나서 그럼 이렇게 60K를 돌파해서 가겠구나 하는 그런 형태로 보이는 거죠. 하지만 스마트머니는 벌써 이런 부분에서 작업을 다 하면서 1차, 2차로 물량을 던지고 여기서 3차 물량을 던지고 있던 겁니다.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에서 가격을 돌파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일본 캔들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 거의 6일 동안 지금 60K 위에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60K를 돌파를 했고 이제 리테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격이 상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가짜 상승인 겁니다. 이 부분은 가짜 상승이고 스마트머니들이 여기서 계속 물량을 던지고 최종적으로 가격을 끌어올려서 스마트머니 목적은 저 밑에서 매집한 가격을 가장 높은 고점에서 물량을 던지는 게 그들의 거대 물량이죠. 작은 물량이 아니에요. 몇백 비트, 몇천 비트 이렇게 던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면 한 번에 그들의 물량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그들의 물량을 던지면은 이런 부분에서 한 번에 물량을 던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바로 급락을 하겠죠? 그런데 이때 던질 때 분명히 누군가가 쌍으로 매수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 매수해주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이 스마트머니는 여기서 많은 양들을 시간을 보내서 매집을 하고선 올렸는데 저 밑에죠. 20K 정도에서 올렸는데 여기에서 그들의 물량이 반 정도만 덜어지고 끝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사실 뭐 작전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들은 그런 작전을 펼칩니다. 여러 차례 걸쳐가지고 시장에 가격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차트 형태는 마치 상승할 것처럼 만들고 리테스트하는 부분처럼 만드는 거죠. 그럴 때 나타나는 캔들이 이런 교수형 캔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수형 캔들 말 그대로 꼬리가 긴 캔들이에요. 이 꼬리는 가격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지금 일봉이니까 하루 동안에 9시에 시작해가지고 쭉 내려왔다가 그 다음날 9시에 가격이 여기까지 올랐다가 여기서 마감되는. 그러면 여기 이 꼬리 구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스마트머니는 던지고 누군가는 받고 그렇게 했던 부분들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클라이막스가 나옵니다. 그 클라이막스는 이렇게 60K를 돌파를 하면서 마치 상승할 것 같이 하면서 여기서부터 굉장히 많은 매수세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이 작전 중에서 가장 물량이 많이 던져지는 구간은 바로 이 캔들이 됩니다. 이 캔들은 어떤 의미를 시사하냐면요. 여기서 사지 못한 그리고 조금 시장을 좀 지켜보자. 이 부분에서도 한 51K 정도에서도 좀 지켜보자. 60K를 돌파하면은 그때 하자. 그랬을 때 돌파하고선 이렇게 됐을 때 이게 드디어 꼬리를 만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물량을 집어 던지고 또 실제로도 이제 약간의 소액 투자자들이 던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받아주고 하면서 여기서 가장 많은 그런 거래량이 터지면서 물량이 버려지는 그런 구간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스마트머니는 가격을 올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작전이 끝났거든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물량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이제 다시 한번 작은 거래량으로 테스트를 하는 거죠. 시장이 매수세가 살아있는지 아니면은 매도세가 살아있는지. 그럴 때 여기서 테스트를 할 때 우리는 또 한번 착각을 하죠. 이렇게 올라갈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고선 그리고선 최종적으로 이런 캔들에서 나머지 전체 물량들을 다 던져버리면서 급락을 시키는 거죠. 지금 이 구조가 와이코프의 분배 구조입니다. 가격이 상승을 하고 박스권을 형성하고 이 부분을 업트러스트 애프터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요. 가격을 끝까지 끌어올려서 최고점에서 그들의 물량을 넘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하고 하지만 이 가격은 박스 상단 60K를 넘지 못하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가격이 하락이 시작되는 이런 구조가 나타나는 형태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만을 보면은 이 캔들에서 가장 높은 거래량이 나오는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가장 이런 분배 곳에서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부분은 이런 부분, 그리고 아까지 말했던 이런 캔들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나오는 거죠.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부분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자, 다시 오늘자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요. 지금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99K를 넘기고 100K를 넘기고 살짝 이렇게 되면서 100K를 돌파를 하고 104K 정도 다다르고서 여기가 리테스트라고 생각한 이 부분에서 가격을 급락시키다가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100K를 돌파할 것 같은 형태를 취하고 가격을 떨어뜨리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심을 하자. 여기 리테스트 부분도 확실하게 다시 리테스트를 하고 이전 고점을 넘겼을 때 그래야 상승이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있으면은 이거는 분배 구조가 돼서 떨어질 확률이 지금 모든 기간적으로 차트상으로 이전 사이클적으로 사이클의 상승률적으로 도미넌스적으로 다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조심하자. 저는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12일이라고 말했는데 그 기간이 여기서부터 일단은 이런 부분이 12일 안에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다음 주 안에 이런 식으로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기간이 1월 달까지 갈지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지켜보는데 일단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는 이런 부분,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고점 가격대는 104K에서 106K입니다. 왜냐면은 이 92K에서 이 99K 폭이 지금 하나의 구조입니다. 추세 분출 이후에 이런 레인지가 하나 형성된 거죠. 그러면 이 레인지의 최대값은 적어도 104K, 106K 정도지 이걸 넘어가서 108K, 110K는 또 다른 레인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최대치를 104K에서 한 106K 정도 맥시멈, 아마 104K 정도를 지금 가장 지금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부분은 고점 높지 않고 이렇게 될 확률이 가장 높아 보인다. 그런 여러 가지 근거들로 이런 부분들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듣고 나서 21년도에는 지금만큼의 이런 모멘텀이 좋지가 않았어. 지금은 트럼프가 이렇게 비트코인을 지지하고 있고 지금 모든 정황적인 상황이 비트코인으로 다 몰려있단 말이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제가 자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뉴스인데요. 비트코인 이제 투기 아닌 투자,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투자 본격화,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이제 금보다 비트코인. 최근 비트코인의 기관 투자자들이 뛰어든 것은 코로나19 때 중요한 국가기관의 양적 완화 영향이 크다. 이런 식의 지금 굉장히 호재 기사들이죠. 이 기사가 언제 기사냐면은 21년도 기사입니다. 저는 21년도와 지금이 절대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이 구글 트렌드에 지금 비트코인 전 세계 지금 관심도 흐름을 보내는 건데요. 지금 이때가 2018년도였고 거의 88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21년도 고점 때 비트코인 관심도가 이제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의 관심도는 60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때는 가격이 아직 더 올랐기 때문에 이때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21년도에 뜨거웠던 비트코인의 관심보다 지금이 덜하면 덜하지 더하다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 대선 여러 가지 기관 투자자들 똑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비트코인이 분명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클 형태가 조금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계속 고점을 만들고 하다가 21년도부터 이런 쌍고점이 나왔잖아요. 이런 것도 사실 시장의 심리가 반영이 된 겁니다. 굉장히 빨라진 거죠, 사이클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고 나서 급격하게 조정을 하고 다시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이런 쌍고 형태가 나타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5년도가 되겠죠? 25년도 사이클에서도 분명히 이런 쌍고가 될지 아니면은 굉장히 좀 더 깊은 조정을 하고 더 크게 갈지 그 부분은 사실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같은 형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쌍고는 한번 일단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은 150K, 200K를 충분히 넘어서 갈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 이 사이클이 축소된 그 형태와 비슷하고 여러 가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일목균형표 그리고 스마트머니의 그런 와이코프 분배 구조랑 너무 유사한 형태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자.
104K를 넘기고 나서 리테스트를 하는지 99K 안으로 들어오는지 그 부분을 확인을 하자. 그게 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게 뭔가요? 이거 어젯밤에 있었던 그 계엄령 빔이죠? 이거 한번 1분 차트로 한번 볼까요? 이거 비트코인 지금 업비트 차트인데요. 지금 가격이 1억 3,300이었던 게 8,826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거 1분 차트로 보면요. 1분, 2분, 3분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3분 만에 이루어진 일인데 이런 게 정말로 글쎄요. 뭐 어제 그 상황이 전쟁에 준하는 대통령한의 계엄령 선포였기 때문에 충분히 이럴 수는 있지만 그래도 만약 이렇게 지금 회복이 안 됐으면요, 여러분. 이때 사실 그 해외 거래소 그 비트코인 USDT는 이렇게까지는 심하지 않았었어요. 제가 어제 텔레그램에 뭐라고 올렸었냐면요. 이거 고비트 텔레그램에 제가 오전 8시 반에 올린 겁니다. 비트코인 시황 아침에 올릴 때요. 그러면서 이런 식의 52동 평균선이 있고 지금 캔들이 97.1K를 못 넘겼으니 95K에서도 하고 있지만 좀 힘을 못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 93K 이런 채널이 형성되어 있는 93K까지 하락을 했다가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게 제가 고비트 텔레그램에 아침 8시 반에 올린 거거든요. 이걸 제가 계엄령이 일어날지 알았을까요? 저는 단순하게 그냥 차트 분석을 한 것뿐이에요. 차트 분석적으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기서 이런 하락을 너무나도 당연하게는 아니죠. 실력이 있어야죠. 실력이 있는 그런 분석가라면은 이 정도 분석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기서 바로 이렇게 올라간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석가는 뭐 좀 치워버리시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아침 브리핑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저녁에 계엄령이 선포가 되고 비트코인이 이렇게 떨어졌다 갔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저께 새벽에 올린 텔레그램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됐었어요. 이거 뭐 제가 정한 그 경로 그대로 갔잖아요. 이렇게 하락했다가 그러면서 이때 하락 빔에 쭉 빠지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한국 계엄령 빔이 터졌던 거죠. 근데 저는 사실 뭐 바이낸스 차트를 주로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뭐 염려도 하지 않았고 반등 뭐 잘 나와주고 있었고 예상한 그런 행복거리에서 살짝 한번 갔다 온 그런 움직임인데 만일 제가 이렇게 바이낸스가 아니라 업비트에서 만약 이거 봤으면은 와 저는 눈 돌아가 이때 뭐 서버 마비되고 뭐 그랬다면서요. 이게 뭘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좀 방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를 갖다가 뭐 업비트 빗썸을 이렇게 분리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해외 거래소를 하나를 좀 운영을 하세요. 해외 거래소를 하시는데 문제는 뭐 20, 30대 분들 젊으신 분들은 좀 잘 아실 텐데 나이가 뭐 40, 50대, 60대 이러신 분들은 이 해외 거래소를 옮기는 게 지갑 옮기는 게 굉장히 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저랑 파트너십 맺은 그 해외 거래소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에서 이런 사태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상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면은 해외 거래소 만드는 거 좀 도와드릴 수가 있어요. 해외 거래소만 그냥 만드셔도 되니까 해외 거래소를 만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영상 하단 링크에 있는 7번 해외 거래소 이렇게 입력하셔가지고 보내주시면은 순차적으로 연락 가면서 이렇게 도와드릴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텔레그램도 이렇게 운영 중이니까요. 그 비트코인 시황들 매일매일 올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간에 비트코인은 그렇게 104K를 고점을 찍고 하는 제 관점입니다. 제 관점으로만 소화를 해주시면서도 어쨌든 간에 꽤 적중률이 높은 뭐 그런 유튜버니까요. 좀 참고하셔가지고 손실 나지 않게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고비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